네.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배포라는 건 이제 디플로이하는 과정일 텐데, 저희 세이지메이커는 이제 크게 배치 트랜스폼과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배포 방법이 있습니다. 멀티모드 엔드포인트는 그냥 엔드포인트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배치 트랜스폼과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의 차이가 뭔지도 보고, 또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뒷단에 이제 서비스들을 붙여 나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전 시간에 아마 설명이 들으셨겠긴 하지만, 세이지메이커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코드를 개발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시점이 되면 트레이닝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나오면 그걸 다시 이제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배포를 하실 때는 당연히 또 저희는 또 별도의 인퍼런스 전용 풀이 있어요. 거기서 컨테이너 형태로 띄워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서빙할 수 있는 어떤 엔드포인트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게 돼요. URL 주소 같은 겁니다. 그 URL 주소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날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리퀘스트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 람다 펑션이 앞에 붙고요. 그 여러분들 서비스의 그 도메인 주소나 이런 것들랑 연결을 해서 보통은 이제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를 붙이고, 그 뒷단에 그 특정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는 람다를 만든 다음에 그 람다 뒤에 람다가 이 엔드포인트를 트리거를 해서 엔드포인트에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람다 이렇게 구현을 하시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뒷단에서 서빙하는 거는 저희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스케일링 컨피규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 놓으시면 원하시는 스펙으로 민맥스로 트래픽이 많아지면 당연히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인스턴스 타입도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타입,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GPU가 꼭 필요하신 케이스라고 하면 G4 인스턴스 계열들이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G4 인스턴스 같은 엔비디아의 T4 코어가 장착된 인스턴스 타입들을 쓰시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가 인퍼런시아라든지 일라스틱 인퍼런스라든지 다양한 또 다른 가속 기능을 할 수 있는, GPU가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는 좋은 게 뭐냐면 그 뒷단에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동시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의 비중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모델, 먼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을 새 모델로 바꿀 때 한 번에 갈아 엎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줘서 어느 시간을 두고 여기 같은 경우는 4개를 정했죠. 1대 1대 3대 5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비율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프로덕션 레벨 되면 저런 웨이트를 조정을 해서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새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바꾸실 수가 있고요. 모델 배포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그 앞단에서 트레이닝 작업이 있었다면 걔를 그냥 디플로이 이런 식으로 배포만 하시면 그 간단한 명령어로 어떤 인스턴스의 개수라든지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추가적인 일라스틱 인퍼런스 같은 거 쓰실 건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해당된 만들어진 그 디플로이된 엔드포인트에 리퀘스트를 날리기 위해서는 점 프리딕트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터라는 걸 만드셨으면 그거에 점 프리딕터라는 것으로 배포를 하시면 간단하게 인퍼런스 추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 그 엔드포인트는 실시간 서비스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서비스가 죽지 않은 한 계속 띄워놓고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처리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배치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 추론을 해서 그 추론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으실 때 배치성으로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배치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이지 않는 이상 계속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켜놓으시면 24시간 과금이 되는 거고요. 배치 트랜스폼은 여러분이 지정하신 그 인풋 파일이 다 처리가 끝나면 얘가 알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트랜스폼은 시작과 끝이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S3에 어떤 인풋 데이터를 처리할지 그 경로와 뭐 개수 정도를 이제 남겨 놓으시는 거고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도 S3에 저장을 해놓고 저희는 인스턴스를 죽이게 됩니다. 배치 트랜스폼은 실시간성이 아니라 배치성으로 인퍼런스를 한 번에 하는 작업이다.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는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치 트랜스폼 같은 경우 코드도 여기는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뭐 동시에 몇 개의 트랜스포머를 실행을 할 건지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실행을 할 건지 얘 같은 경우에는 32장씩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장이라고 했을 때 콘커런트하게 32개씩 처리하도록 한 개의 P3, 이 2X 라지에서 할 수 있고 그거에 나온 결과들은 해당 여기 S3 내가 지정한 S3 인풋 경로에 저장하도록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 이제 소스 코드로 들어가서 5번이었나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보시면 여기 밖에 세이지메이커 메뉴에 트레이닝 잡스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텐서보드가 있으셨다면 아마 이름이 이런 이름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날짜하고 그 뒤에 다른 어떤 서피스 같은 것들이 붙어서 학습이 된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피해서 이름 카피해 오신 다음에요. 여기서 그 이름 집어 넣으실게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네, 여기다가 트레이닝 잡 네임을 해당 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방금 뭐 카피해 온 걸로 한번 저도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방금 만든 모델을 얘가 다시 그대로 불러와요. 이게 학습이 아니라 방금 했던 그 코드에 학습됐던 내용을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션이 끊기거나 하면은 방금 이전에 만들었던 에스티메이터 오브젝트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거를 다시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을 어태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새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점 디플로이만 하시면 이제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위해서 배포를 하시는 거고, 그때 이니셜 카운트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카운트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복잡하면 베리언트 세팅도 있어요. 베리언트 세팅을 해서 민맥스 값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니셜 카운트를 인스턴스 카운트를 하나로만 설정을 하실 거고요. 인스턴스 타입은 얘 같은 경우는 M4 뭐 맥스라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M4가 없으면 M5 라이즈 쓰시고요. 원하시는 타입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6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배포 실질적으로 6분이나 걸려요 라지만 얘가 하고 있는 일을 이 뒷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DNS URL을 만들겠죠. URL을 만들고 그거를 등록을 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 서버를 키울 거고 거기에 다커 이미지를 가져서 이제 로딩을 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거를 로터 스케일을 하기 때문에 앞단에 분명히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이 또 앞단에 만들어질 거고 이런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뒷단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고객분들은 실제 그런 거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명령 하나로 치시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저기 같은 경우는 6분 정도 후면 서버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럼 띄워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6분 정도 걸릴 겁니다. 조금 더 걸리실 수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랜덤하게 그냥 어떤 32 그러니까 채널이 그 RGB를 가장으로 해서
RGB 컬러인 뭐 32, 32, 가로 세로 32, 32인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그냥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예측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프리딕트 했을 때 가장 높은 숫자를 이제 리턴하도록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이제 4라고 예측을 할 거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데이터를 이제 쭉 던져서 predict라는 이제 저희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함수 한 사유 보시면 그냥 predictor.predict예요. 그냥 prediction 하는 건데 그거의 결과들을 쭉 모아서 저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데이터를 한 배치 사이즈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계속 청크로 던져서 predict를 할 거고 그 결과들을 쭉 이제 한꺼번에 받아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차트죠. 갑자기 히트맵을 통해서 이제 0인데 0이라고 하는 거, 0인데 1이라고 했던 거, 0인데 2인 거, 0인데 3이라고 말했던 거, 이런 것들에 보실 거고,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가 이제 어큐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잘 맞추고 있는지,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같은 경우는 6번하고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5번이에요. 그쵸? 3하고 5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뭐 3번하고 5번째하고 이건 C파 데이터니까 사실 3번은 뭔지 모르겠군요. 엠리스트 데이터랑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C파10 10개 캐터고리입니다. 그래서 3번 이미지와 뭔가 5번 이미지는 굉장히 유사한가 봐요. 그리고 좀 높은 애들을 볼까요? 얘도 살짝 높긴 한데 뭔가 7번 이미지와 5번 이미지가 겹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서 어떻게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방금 배포했던 그 서비스를 위해서 배포했던 엔드포인트를 지우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는 실질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오늘 12시가 되면 저희가 알아서 다 지울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테스트용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꼭 지워주세요. 다 돈 나가는, 이거는 24시간 켜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끄지 않는 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 가보시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돈 나가는 거에 어떤 것들이 주요적으로 나오면 노트북 당연히 24시간 켜있는 동안 돈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퍼런스에서 엔드포인트, 여기에 지금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다 꺼놨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뭔가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서버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굉장히 과금 포인트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끄지 않는 한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작업이 끝나면 알아서 꺼지는 류의 서비스들이에요. 트레이닝 잡도 그렇고 뭐 배치성 잡도 그렇고 뭐 다른 서비스들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끄지 않는 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해보실 때 좀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저도 그냥 한번 배포해 볼까요? 참고로 이거 하나하나 실행하시는 거 귀찮으시면 그냥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리스타트는 런을 할까요? 그냥 다시 런을 하시면 얘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실행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하시는 거 귀찮으신 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텐서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탑 안 하시는 동안 계속 그 서비스가 떠 있는 거라서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끝내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행해 버리면 얘가 알아서 순서대로 서비스를 실행을 합니다. 지금 디플로이 명령어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가서 인퍼런스 가서 엔드포인트 보시면 얘가 바로 생성이 된다는 가정하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 지금 크리에이팅이라는 상태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서비스 배포를 위해서 해당되는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한번 좀 어떤 내용들이 있나 추가적으로 볼까요?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얘가 사용했던 모델 정보들이 여기 있어요. 모델 네임은 얘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트레이닝 얘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아까 트레이닝 했던 결과부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고요.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니셜 인스턴스 카운트, 이니셜 웨이트가 있어요. 지금 서비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100%의 웨이트로 얘한테만 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 그 이니셜 하나도 그 서버의 개수도 하나만 도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프로덕션 베리언트는 여러분들이 모델에 가셔서 이 같은 경우죠. 추가적으로 설정도 하시고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어요. 뭐 여기 create endpoint configuration으로 여기 그 모델에 가서 endpoint configuration 그 해당되는 모델을 하시면 얘 지금 initial instance count 하나고 weight도 하나이거든요. 얘 이렇게 해서 뭐 카운트를 뭐 3개로 바꾸고 뭐 initial weight도 뭐 몇 가지 뭐 100으로 지금은 이제 한 종류니까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가셔서 프로덕션 베리언트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바꾸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멀티 모델이라는 이제 그 좀 약간 어드밴스라 쓰지만 한 개의 엔드포인트에 여러 개의 모델을 배포를 하실 거면 이 웨이트 값도 여러 모델이 있을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add 모델 하시면 지금 이 모델만 배포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 얘만 냈는데 다른 모델을 또 추가적으로 클릭하셔서 다른 만들어진 모델을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얘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웨이트도 거기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엔드포인트에 뭐 버전 올드 버전이 있고 새로운 버전이 있다고 했을 때 버전별로 동시에 띄워서 성능을 한꺼번에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 러닝 레이트라든지 배치 사이즈라든지 뭐 알고리즘마다 특수한 뭐 XG 부스트 같은 경우면 트리의 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옵티마이저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가 될 수도 있고 옵티마이저에 사용됐던 뭐 모멘텀 값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조금조금한 파라미터들을 고쳐서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다양한 세트의 조합, 파라미터의 세트의 조합으로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좋다라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실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곳을 두드려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좋다, 랜덤이 더 좋다, 뭐 다양한 얘기들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트레이닝 잡을 시킬 때 다양한 파라미터의 조합을 얘가 알아서 조합의 세트를 찾아서 실험하게끔 해보는 게 바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옵션인데요. 이것들을 튜닝 잡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UI 상에서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매트릭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잘 될 트레이닝이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의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큐러시는 점점 높아져야 좋은 거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타입이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찾도록 한다 라든지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매트릭 정보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찾아봐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종류는 뭐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거는 정수로 떨어지는 타입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일 사이에 뭐 소수점에 있는 다양한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캐테고리로 뭐 1, 2, 3 뭐 있던 다양한 캐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의해주고 얘가 찾아봐야 할 서치해야 할 범위를 정의를 해주면 레인지 같은 경우는 숫자의 범위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어떤 숫자의 범위, 아니면 캐터고리면은 캐터고리의 종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얘가 그 조합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는 UI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SDK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이제 7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7번. 7번이 이제 파이토치 버전이 있고 텐서플로우 버전이 있어요. 저희는 파이토치 버전이 아니라 오늘은 텐서플로우의 날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해보겠습니다. 근데 난 파이토치 코드가 궁금해 하신 분들 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Shift 엔터만 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저희는 HPO, 텐서플로우, 저는 엠니스트는 딥러닝계 헬로 월드 같은 그런 예제이죠. 사람이 쓴 송글씨를 0인지 1인지 숫자를 판별하는 예제입니다. 자, 7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제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켓 정보는 참고로 여기 아까 만드신 부켓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마 코र्스 중에서 직접 지정해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이지메이커 세션 .디폴트 부켓 하면 얘가 자동으로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리전 이름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계정 정보를 조합한 어떤 디폴트로 얘가 만들어내는 그 부켓이 있어요. 그 부켓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이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겠죠. 얘가 디폴트로 만들어놓은 부켓보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부켓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하신다면 얘를 아까 본인이 만드셨던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드셨던 부켓 이름을 지정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다른 부켓 말고 이 부켓만 세이지메이커가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경로 이름을 위해서 제가 프리픽스를 할 수 있는 걸 하나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롤은 똑같이 세이지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를 쓸 거니까 세이지메이커의 텐서플로우 패키지 하나 가져올 거고 튜너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거 이제 쓰는데 필요한 패키지인데요. 여기서 인티저 파라미터, 캐터고리컬 파라미터, 컨티뉴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인티저 밸류, 그러니까 1, 2, 3, 4, 5, 6 정수를 타입인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캐테고리컬 파라미터 뭐 트리의 종류가 GB 트리냐 무슨 트리냐 이런 것들 아니면 옵티마이저가 아담이냐 뭐 다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RMS 뭐 다른 거냐 RMS냐 이런 것들 그 옵티마이저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저의 종류를 다른 거를 선택을 한다면 이름이 하나 이게 캐테고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컨티뉴어스 파라미터는 뭐 러닝 레이트 같이 0과 1 사이에 0부터 0.01, 0.003 뭐 이런 것들이 밸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컨티뉴어스 파라미터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게 무슨 타입인지 정의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너는 이제 나중에 이제 튜닝 작업 실행을 시킬 때 쓸 건데요. 자, 첫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엠니스트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실행을 해줘서 파일 가져오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지금 로컬에 다운로드 받으신 데이터를 이제 S3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이 경로 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단은 여러분들의 부켓 이름이겠죠? 여러분들의 부켓 이름 밑에 세이지메이커 밑에 저희가 정의한 프리픽스 밑에 데이터 밑에 엠니스트 밑에 경로 이제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 밑으로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게끔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mlist.py가 어떤 내용들이 코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정의된 게 보입니다. 뭐 풀링 레이어랑 컨볼루션 레이어랑 이렇게 교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딕트 할 때, 이게 프리딕트 할 때인지 트레인 모드인지 따라서 같은 코드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서빙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데이터 TF 레코드로 이제 데이터 리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딩하는 부분이 있고, 인풋 할 때,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할 때 그 경로, 인풋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는 이제 파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텐서플로우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똑같죠. 아까 텐서플로우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 설정을 해주셨고, 거기에 실행할 코드 위치 정의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 예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버전이 1.12 버전이에요. 1.1 버전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인스턴스는 지금 하나만 돌릴 거고요. 인스턴스 타입은 이제 X라지로 돌릴 겁니다. 그리고 실행할 스텝의 개수도 이렇게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 레인지를 조정을 할 건데요. 저희는 러닝 레이트라는 것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러닝 레이트라는 것은요, 컨티뉴어스 파라미터예요. 아까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어에 세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얘는 컨티뉴어스 파라미터라는 타입일 거고요. 그리고 얘 레인지를 저희는 0.01에서 0.2 사이를 찾아보도록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0.01에서 0.2 사이를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이 이제 오브젝트 매트릭이에요. 얘가 학습을 할 때, 얘가 학습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 조합을 해서 학습 결과를 볼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학습이 잘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여기서 로스를 쓸 겁니다. 로스를 쓸 거고, 이 매트릭의 이름은 로스이고요. 오브젝티브 타입은 미니마이즈예요. 당연히 로스는 줄어드는 게, 학습이 될수록 로스는 줄어드는 게 좋기 때문에 미니마이즈를 하겠죠. 그리고 얘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로스에 해당되는 값을 어디서 얘가 아웃풋되는 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쓴 코드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 코드 해당되는 숫자를 뽑아야 될지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얘가 가져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로스하고 뭐 점점점 이렇게 나오나 보죠. 숫자하고 점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그 숫자를 가져올 거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기 위한 잡을 하나 만들 건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한 이제 껍데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정의를 할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돌리는 거는 이 에스티메이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신 하나하나 돌렸을 때 그 설정해 놓으신 값이 있을 거예요. 얘는 M4X라지에서 하나씩 돌리는 거죠. 그 소스 코드는 여기서 가져오고요. 이 설정해 놓으신 에스티메이터를 돌릴 거고, 오브젝티브 매트릭은 오브젝티브 매트릭 네임은 로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로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레인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의를 했었죠. 러닝 레이트라는 거고, 걔는 0.01에서 0.2 사이를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 데피니션이 어떤 거가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건지 여기서 찾아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맥스 잡과 맥스 패러렐 잡. 그러니까 몇 개까지 돌릴 거냐. 무한정 얘가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돌릴 거냐가 맥스 잡이고요. 맥스 패러렐 잡은 근데 동시에 돌릴 때 하나 돌리고 하나씩 돌려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패러럴하게 여러 개를 또 돌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3개씩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개씩, 그리고 그 다음 3개가 끝나면 또 다른 3개, 그리고 또 다른 3개 해서 9개까지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가 이제 9개까지 돌리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 하나씩 돌리는 거는 당연히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저희가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전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레인지를 찾아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으면 그 서로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 조합에 대해서는 서로가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장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적당하게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패럴렐 잡의 개수를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브젝티브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너라는 걸 만들었고, 이 튜너점 핏을 하시면 아까 이제 에스티메이터 핏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튜너를 돌리는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잡의 묶음을 실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튜너점 핏을 통해 실행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잡이 이제 3개씩 3개씩 9개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리스타트하고 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실질적으로 9개까지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3개씩이니까 적어도 3번 트레이닝 하는 시간만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이 튜너점 핏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트레이닝으로 오시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시면 지금 방금 실행하신 작업이 실행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동시에 3개를 돌리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3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돌고 있고, 이게 3개가 끝나면 다시 이제 이게 6개에서 6개 중에서 3개가 끝났다라는 표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행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15분이 됐습니다. 아마 아직도 저도 그래요. 지금 프로그레스 상태로 이제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방금 세 가지 작업이 끝났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3개가 끝났다는 결과가 보이실 거고, 3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베스트 잡 트레이닝을 클릭해 보시면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그 가장 잘 나온 애의 버전을 갖다다 쓰셔야 하기 때문에 걔의 체크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경로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잡 중에서 지금 몇 개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3개가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얘도 3개로 바뀌겠죠. 그 중에서 몇 개가 실패가 됐는지 이런 정보들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브젝트 매트릭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 궁금한 거는 매트릭 밸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필요 없는 이제 사이트 한 것도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로스 정보가 없네요. 로스 정보를 이제 보는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설정하신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니까 조금 진행되는 거 놔두시고요. 한번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이유가 가장 좋은 베스트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서 향후에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그 값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보는 부분에 대한 노트북이 이제 8번 예제에 효당되어 있습니다. 여기 8번 보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제 확인해 보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튜닝 잡 네임에는 방금 여러분들이 실행하셨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 이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였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다시 여기 세이지 메이커 가셔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신 다음에 네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 위에 있는 이름을 가져오셔야 돼요. 태스크 이름을 넣으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잡의 이름이 아니라 앞에까지 해당되는 전체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세트 이 잡을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 해놓은 거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신 거는 이제 지금은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덜 끝나고 있어서 얘네들이 도대체 몇 개나 끝났나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얘 두 번째 코드는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개고 그 중에서 몇 개가 끝난지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는 코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9개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방금 했던 코드로 바꿨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튜닝 자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겨우 3개만 끝났다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걸 원하시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다리셨다가 다 끝난 결과를 보시려면 9번까지 끝나는 걸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됩니다. 다시 제가 이전 작업 시간이 다 돼서 이전 작업했던 거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이름을 다시 바꾸고요. 얘는 다시 9개까지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결과가 좋았던 애가 어떤 애인지 한번 프린트 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시작됐고 얘 매트릭의 로스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언제 끝났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ARN 넘버가 뭐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판다스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다시 좀 잘 정리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여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이렇게 테이블로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오브젝티브 밸류가 낮은 게 가장 좋은 거죠. 얘 같은 경우는 0.07이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5번째 아마 해당됐던 트레이닝 잡이었던 것 같아요.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6번째겠네요. 6번째 해당되는 잡이었고, 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때 이제 로스 값이 어땠는지가 저는 러닝 레이트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스트를 찾은 러닝 레이트의 값은 얘는 0.014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게 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그 러닝 레이트들을 얘가 시도를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가로축은 시간으로, 그리고 세로축은 그때 나왔던 로스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얘가 진행이 되는지 볼게요. 시간이 이게 무조건 후반으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얘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러닝 레이트가 오른쪽 시간이고요. 여기에서 그 대부분이 오히려 낮은 값이 초반에 있었어요. 좀 사실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면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뒤로 갈수록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러닝 레이트가.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시간을 갈수록 왜 이렇게 오히려 러닝 레이트가 일부는 로스 값이 튀었는지 한번 원인을 보기 위해서 오브젝트 매트릭 러닝 레이트와 그ロス 값의 한번 차트를 한번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0.01과 0.02 사이에서 미니멈 값도 있지만 여기 로스 값이 굉장히 큰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딱 생각하니까 여기가 일명 말하는 그런 새들 포인트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아니면 갑자기 로스가 확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였던 거죠. 새드 포인트라고는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변곡점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굉장히 그 로스 값이 커지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사이에 있는 밸류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로스가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낮은 그 러닝 레이트들을 조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높은 로스 값도 있었고 낮은 로스 값도 있었던 거죠. 굉장히 크게
변경되는 그런 어떤 맥스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라이얼이 많을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더 좋은 값을 찾아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이제 재밌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것도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6개 정도까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3개가 조금 더 아직도 6개가 완성이 됐고 이제 3개가 추가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돌리셨다면 아마 지금 3개는 여전히 좀 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값들을 바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션이 끝나더라도 저희 오늘 계정이 12시까지 정도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핸즈온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으시다면 바로 채팅방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와 같은 저희 실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좀 바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세이지 메이커의 기능은 세이지 메이커의 편리성으로 만들어진 기능에 비해서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뭐 랭글러라는 서비스도 나오고 파이프라인 서비스도 이번에 리인벤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EDA를 조금 더 쉽게 하는 서비스,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이제 여러분들 뭐 SDK로 뭐 트레이닝 잡 실행하는 거 이런 거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파이프라인을 작대기로 끄어가지고 어느 스테이트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디버거 기능이라든지 뭐 모니터 기능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배포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계 모델이 바뀌면서 인풋 통계 모델이 바뀌면서 이 드리프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드리프트를 알려주는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익스페리멘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그룹 서비스를 묶어서 관리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뭐 A2I 서비스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도 저희 국내 고객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기능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가장 발전이 많을 서비스들이가 바로 이 세이지 메이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머처리티 면이나 지원되고 있는 스펙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서비스가 바로 이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쉽게 구현하고 동시에 패러럴하게 학습을 하는데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서비스이고요. 뭐 쿠브플로우 이런 것들도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서비스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인벤트 지금 신규 서비스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